예비 공공자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 2, 3강 굉장히 쉽지 않았죠. 이제 오늘이 그 쉽지 않은 마지막 4강 산연기 대사장이 하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래도 이제 신장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워했던 기초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나름대로 정리를 다 하는 거니까요. 이제 중요한 건 문제를 좀 많이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려도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좀 푸시는 게 중요하고요. 산영미 대사장애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좀 문제를 한 3문제 정도 같이 풀면서 가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얘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게 많고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맞다. 그런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풀면서 갈 거고요. 얘도 나름대로 제가 정리하고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찾은 것들 정리한 게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보도록 할게요. 산연기 대사장인데 가장 먼저 이제 ABJ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그 원리 자체는 다음과 같은 핸더슨 하셀바 식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책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뭐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보상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고요.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면서 이해하면 되고요. 이제 처음부터 보면 PaCO2는 40 기준, HCO3는 24 기준, 이 기준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 호흡기 레스피레토리 엑시도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PaCO2가 처음에 증가해서 생기는 문제고 보상작용으로 HCO3도 따라서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표를 해석하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 외울 필요 없이 이해하시면 되고 진짜 중요한 건 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게 무슨 표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딱 모르겠지만 이걸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모든 메타볼릭, 레스피레토리, 엑시도시스, 알칼로시스 얘네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가로축에 있는 얘네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PaCO2의 농도고요. 그다음에 세로축에 있는 게 pH입니다. 얘네들은 좀 외워두시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pH가 7.3에서 7.5 사이고 PaCO2가 30에서 54이면 이제 노멀 레인지 안에 있다. 위딘 노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PaCO2가 30보다 작고 그 다음에 이제 pH가 7.5보다 높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과호흡이 온 경우다. 어큐트 알베올라 하이퍼벤틸레이션이 온 경우다. 우리가 과호흡 증후군 같은 경우도 호흡기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호흡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기는 거고 그런 경우에 이제 몸에 CO2가 너무 없어서 생기는 거겠죠. 그런 경우 치료를 이제 뭐 비닐봉지나 이런 걸 입에 쓰는 그런 치료를 한다 이렇게 호흡기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불안신경증이나 그런 경우에 호흡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몸에 CO2가 없고 그래서 알칼로시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제 만약에 이게 좀 진행이 되면 이렇게 아래로 와서 pH는 좀 더 보상작용이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숨을 너무 못 쉬면 몸에 CO2가 쌓이면서 엑시도시스가 생기겠죠. 즉 벤틸레터리 페일리어가 생긴 경우 이렇게 리스피레토리 엑시도시스가 생길 수 있고요. 얘도 이제 보상작용이 있으면 이렇게 크로닉 벤틸레터리 페일리어가 생기겠죠. 이제 우리 지금 보는 과목은 신장이니까 신장에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이제 만약에 PaCO2는 괜찮은데 pH가 7.5보다 높다. 그런 경우는 이제 보상되지 않은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고요. 얘네가 보상이 있으면 이제 PaCO2가 증가하면서 이제 일로 가겠죠. 그래서 PaCO2가 증가하고 또 증가 계속하면서 결국에 완전히 보상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pH가 너무 낮다. PaCO2나 이런 게 다 그런데 pH가 7.3보다 낮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보상되지 않은 메타볼릭 엑시도시스고 이제 이런 경우 이제 PaCO2가 감소하면서 알칼로시스 쪽으로 가겠죠. 이 표를 외우고 이렇게 외워두시면은 이제 우리가 산염기 뭐 메타볼릭 레스피레토리 엑시도시스 알칼로시스 이런 거 뭐 보상됐니 안 됐니 이런 거 공부할 때 각각 계산할 게 복잡한데 이 표 하나면 사실 이제 pH랑 PaCO2만 갖고 그냥 각각 어디 칸에 속하는지만 알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pH가 7.32에 PaCO2가 27이다. 그러면은 7.32, 27이면 이쪽에 속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하게 보상이 일어난 메타볼릭 엑시도시스구나 이렇게 생각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메타볼릭 엑시도시스는 HCO3 1이 감소할 때 PaCO2가 4분의 5만큼 감소하고 뭐 메타볼릭 알칼로시스는 HCO3가 1만큼 증가할 때 PaCO2가 4분의 3만큼 증가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게 막
543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렇게 외우는 것도 사실은 중요해요. 외우긴 해야 되는데 일단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좋은 건 이 표를 외우고 이렇게 화살표 따라가면서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구나를 확인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요 밑에 2, 3, 4 같은 경우는 뭐 학교별로 내신이나 이런 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넣어놓긴 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또 좀 더 세세하게 그런 완전 기본적인 내용까지 다룰 시간이 있으면은 이것도 다루겠지만 현재 임종평이나 KML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부족한 이 베이스 익시스가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 구하라고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하지 않겠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딱 봤을 때 이게 뭐 어느 정도 보상된 뭐냐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표를 보고 이해하면 된다. 결국 이 페이지 이렇게 장황하게 나와 있지만 이 표를 보고 어떻게 외우고 해석하냐 이거에 중요한 표였습니다. 대사성 산증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어니온 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플라즈마랑 유린에서 계산법이 다르고요. 어니온 갭이라는 건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양이온은 소듐 이온이 있겠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음이온은 염소 이온과 HCO3-가 있겠죠. 그럼 얘네들의 차이인 알 수 없는 이 음이온을 구하는 게 어니온 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엑시드 게인 산을 얻으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HCO3-가 좀 감소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중화 반응으로 생각을 하시던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감소하기 때문에 A 엑시드 게인인 경우는 이 어니온 갭이 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뭐 알칼리 로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NaHCO3를 잃는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되니까 크게 뭐 얘네 어니온 갭 자체가 바뀔 게 없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렇게 표에서 원래 캐퍼시픽이나 이렇게 보시면 밑에 내용이 더 있는데 이게 잘라낸 이유는 이 밑에 내용까지는 절대 모르셔도 되고요. 이 정도만 딱 알아도 모든 내용을 풀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까지만 넣어놨고요. 첫 번째로 대사성 산증이 나오는 경우 호흡성 보상작용을 확인한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표 하나만 갖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표를 통해서 대체적인 상황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은 혈청 AG, 플라즈마 어니온 갭이다. 이게 만약에 증가돼 있으면 우리는 엑시드 게인, 산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증가되지 않았으면 알칼리 로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 증가된 경우 엑시드 게인부터 보자면 뭐 락틱 엑시도시스, 뭐 젖산이나 뭐 DKA, 케톤이나 이런 뭐 알코올릭 케토 엑시도시스도 있고요. 약을 뭐 인톡시케이션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딱 엑시드 게인을 알 수 있는 상태가 주어지겠고요. 정상인 경우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그럼 이제 그때 소변의 어니온 갭을 봐야 된다. 이 소변의 어니온 갭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일단 얘는 요중의 암모늄 배설을 반영합니다. 이제 Cl- 자체의 배설을 반영하기 때문에 정상 수치 자체가 네가티브라 보시면 됩니다. 이 네가티브인 자체가 신장이 정상이다. 파지티브는 신장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즉 이거의 정확한 원리는 교과서를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 즉 소변의 어니온 갭이 파지티브면 신장이 이상하다. 즉 RTA다. 즉 세관 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이제 대사성 산증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RTA가 궁금하신 분들은 1강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얘가 소변의 어니온 갭이 네가티브다. 즉 정상이다. 이런 경우는 설사나 이제 이런 경우를 통해서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밑에 한번 다시 볼게요. 각각에 대한 설명이고요. 엑시드 게인, 얘는 엑시드 게인에 대한 거고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게 있다. 치료는 기저질환을 치료하고 만약에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된 경우는 이제 알칼리로 치료를 한다. 이거고요. 노말 아니온 갭 같은 경우는 얘네가 되겠죠.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RTA나 설사 같은 게 있겠고 이런 경우는 탄산수 나트륨 알칼리 로스니까 알칼리를 보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RTA 중에 타입 4 RTA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퍼칼레미아가 생길 수 있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을 교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다음과 같이 얘네들도 산증 교정 시 포타슘을 주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병력에서 중독이 의심되는 경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우리가 오스몰 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듯 뭐 나트륨 농도의 2배 더하기 18분의 글루코스 더하기 2.8분의 BUN 이렇게 계산한 농도랑 실제 오스몰 농도랑의 차이가 10ml 오스몰 농도 이상이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병력에서 중독된 경우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중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제 뭐 에틸렌 글리콜 같은 경우가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고요. 이제 대사성 산증했으니까 대사성 알칼리증을 보면 되겠죠. 얘네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먼저 볼게요. 대사성 알칼리증은 주로 저칼륨 혈증과 함께 오는데 이때 먼저 봐야 될 거는 혈압이 높냐 아니면 정상 혈압이냐입니다. 혈압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로니즘, 쿠싱 증후군, 리들 신드롬 등이 있고요. 리들 증후군 같은 경우도 저희가 1강에서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혈압이 정상이다. 그럼 봐야 될 건 이제 그때 봐야 될 게 소변 염소 농도다. 유린 CL 농도다. 이게 만약에 10보다 작으면 우리는 그걸 여기서 식염수 반응성 대사성 알칼리증이라 할 거고요. 보미팅이나 NG 석션 등과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보다 큰 경우, 유린 CL이 20보다 큰 경우는 우리를 이제 식염수 저항성 대사성 알칼리증이라 할 수 있다. 얘네 같은 경우 이제 이 밑에 써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우리가 첫 강에서 배웠던 뭐 디지털, 두꺼운 밥풀 그런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하는 거는 우리가 칼슘 농도로 구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자체가 소변의 칼슘 나누기 크레아틴 농도로 구분을 하고요. 얘네 같은 경우 이제 소변의 칼슘이 적은 얘기겠죠. 소변에 칼슘이 적고 대신에 몸에 칼슘이 많고, 얘네 같은 경우는 소변에 칼슘이 많고 대신에 몸에 칼슘이 적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얘네까지 세세하게 나누는 건 잘 안 나왔던 것 같고, 이제 식염수 저항성일 때 이유는 했을 때 우리가 이뇨제 사용이다 이런 걸 고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는 임상 상황과 적절한 산염기 상태를 좀 매칭한 건데요. 임상 상황을 알아두시는 게 사실 제일 좋겠죠. 그럼 보시면 호흡성 산증 같은 경우 숨을 잘 못 쉬는 상태, COPD나 아스마 같이 숨을 잘 못 쉬는 상태가 되겠고, 호흡성 알칼리증 같은 경우는 숨을 너무 많이 쉬는 상태, 펄모너리 엠볼리즘 같은 경우도 막 아프고 하면서 숨을 좀 많이 쉬겠죠. 그리고 불안신경증, 거업증후군 같은 경우도 호흡성 알칼리증이 되겠고, 대사성 산증 같은 경우는 이제 설사는 탄산수 나트륨을 싸는 거다. 즉 염기를 싸는 거니까 산증이게 됐고, 그다음에 대사성 산증이 합병증으로 저혈압이 있을 수 있고, 대사성 알칼리증은 구토. 구토 같은 경우는 이제 염산을 토하는 거니까 몸에서 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사성 알칼리증이 되겠고요. 이뇨제도 대사성 알칼리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이렇게 표로 한 거를 다시 이렇게 나눠 쓴 거고요. 호흡성 산증과 알칼리증은 이제 호흡기에서 좀 다룬 내용인데, 호흡성 산증은 숨을 잘 못 쉬어서 CO2가 쌓이는 경우고,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호흡성 알칼리증은 호흡이 너무 빨라지면서 CO2가 낮아지는 경우다. 이거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고 기저질환을 치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에 할 거는 콩팥질환의 접근인데요. 콩팥질환의 접근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산염기 대사장애가 어려우니까 이에 대해 문제를 좀 몇 가지 풀고 그 다음에 콩팥질환의 접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까지 이어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 남겨두시고, 언제나 피드백 저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댓글도 제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제발 해주시고요. 네,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